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제 칼럼이요. 서울 경기신문 오피니언란에 제 칼럼이 있습니다. 이번 글 제목은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근절을 위한 제언입니다. 대만처럼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정선거 막는다, 이런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 내용이 A4 용지로 해서요 6장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글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공직선거는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당연히 국민들의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만든 법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올 4월 10일에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일이 4월 10일인데요. 아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4월 10일 전에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다양한 관외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팬데믹 사태와 재택근무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사전투표에 따라 선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것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 못지않게 사전투표에 대한 철저한 선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그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죠. 그런데 특히 관외 사전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장에서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할 정도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 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시민의 민주적 정치 역량이 큰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쉽게 믿기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사전투표 개표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거나 관내 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 선거 투표함에 잘못 넣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분명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요, 참 무섭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학문에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통계학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었던 간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투표를 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A와 B 후보가 있다면 사전투표에서 뭐 A 후보가 60%, B 후보가 40%라면 당일 투표에서도 거의 숫자가 비슷해야 돼요. A 후보가 뭐 60 전후, B 후보는 40 전후, 뭐 61대 39, 59대 4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 말이죠. 지난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사전투표 현황을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이 더불어민주당은 63.95% 투표율입니다. 미래통합당이 36.05%, 인천 평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43%, 미래통합당이 36.57%, 경기 평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58%, 미래통합당이 36.42%로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상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겁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두 0.39로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학의 힘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이죠. 우리나라 그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뭐가 나오느냐? 사전투표 관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방대한데요. 내 원고에는 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 규칙입니다. 규칙, 법 아래에 있는 규칙에는 도장을 일괄적으로 찍고 인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그 사인도장, 개인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한 걸로 인형 가름한 거예요. 인형 도장 찍어서 전부 다 인쇄물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장이 없고 그냥 인쇄 쓴 거니까 만약에 어느 후보에게 인쇄물을 집어넣어서 투표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투표수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도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찍어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말이죠. 이 사이버 안보가 위협합니다. 지금. 사이버로 인해서 인쇄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 조작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사이버 안보 문제입니다. 총칼 들고 전쟁하는 것보다 이 사이버 안보 전쟁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이죠. 관훈클럽에서도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이 투명한 선거가 된다라고 외친 바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도 하고 수개표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대만에서는요, 수개표만 했어요, 수개표. A 후보, B 후보, 이렇게 해서, 화살, 수 확인해가지고 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수개표를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후보자별로 투표수를 전송한다 하더라도 조직용 서버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조작 범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통계학의 대수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법제과에 묻는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대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따로 만들어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4일과 2014년 1월 17일 이 규칙을 개정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 이전이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출하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만처럼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만은 50년간의 중공군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로 홍역을 치르다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여 선거 부정의 의지가 없도록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만의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아 선거 제도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많은 예비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히 치러질 때 민주정치의 발전은 물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는 길입니다.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 222조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선거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효력 2로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아닙니다. 바로 대법원이 수소법원이 되는 겁니다. 225조입니다. 소송 등의 처리입니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속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대법원에다가 30일 이내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 수소법원은 6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 소송 제기한 거를 60일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21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 2년, 3년씩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판결 나왔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정선거는 당연히 일벌 100개 해서 근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수서법원인 대법원, 대법관들이 판결하도록 되어 있죠. 이번 대법관들의 저는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대법관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